싱글라이더입니다. 키워드에 맞는 영상 클립 보시죠. I regret it. Everything. 네, 아주 짧은 영상인데 버스에서 모든 것을 후회한다는 우리 이병헌 씨의 나레이션과 함께 공효진 씨의 뒷모습인데 숨을 못 쉬게 할 만큼 굉장히 몰입도가 있는 그런 씬이거든요. 싱글라이더. 아마 그런 몰입도가 높은 영상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일단 제목이 싱글라이더. 이 사전적 의미로는 뭐 1인 탑승객, 홀로 떠나는 뭐 여행자라는 뜻인데, 이 이야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물론 여기 극에서의 재우는 결혼한 한 40대 초반 정도의 남성인데, 이런 비슷한 여행을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막연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즉흥적이었고, 그래서 그게 아마 모티프가 돼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의 여행으로 인해서 모티브가 돼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 이병헌 씨는 그 영화 속 재훈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배우라면 꼭 해보고 싶은 연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끌리셨어요, 이 재훈? 굉장히 평범한 인물이에요, 이 인물도.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버젓한 직장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공했다. 어느 정도는 네. 성공한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또 약간, 뭐랄까, 물욕도 있고, 또 자식도 이렇게 키우는 것이 어떨까. 미래를 계속 설계해 나가고, 뭔가를 그래서 조금씩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진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 작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다가 보니까 정말 커다란 것을 자기가 잃는 줄 모르고, 정말 앞만 보고 달리다가 뒤돌아볼 새도 없이 왔는데, 정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잃고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작은 감정들과 작은 어떤 소소한 그런 어떤, 일상과 감정들로 영화가 대부분 흘러가요. 근데 그런 미묘하고 작은 것들을 연기하고 싶은 또 배우로서의 어떤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심리를 계속 따라가고 또 그런 작은 감정들이 관객들한테 전달되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싶었어요. 워낙 뭐 블록버스터나 아니면 성불군 연기도 많이 선보여 주셨지만,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작품을 통해서 또 연기의 감정선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 키워드는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삶과 용기입니다. 영상 보시죠. Who controls my life? I didn't know. I refused having control, but now I know. 네, 우리 공효진 씨의 대사로 함께 본 영상 클립입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제작기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 포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방금 전에 그 이병헌 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하셨다 그랬는데, 실제 우리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감독님이 광고계에서 활동하시다가 영화 감독을 하시게 되셨는데, 이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예, 그래서 영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전향해서 목적의식을 두고 학교를 간 건 아니었고,
그냥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지금까지 살던 거에서 한번 마디가 지어진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용기, 삶 이런 워딩 자체가 어쩌면 좀 선뜻 입 밖에 꺼내기가 좀 부끄러운 단어인데, 그냥 용기라는 게 특별한 것보다 자신의 실수나 과오를 돌아보고 정확하게 그거를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쉬자라는 생각으로 가셨는데 더 큰 목표가 생긴 우리 감독님. 예. 사실 영화에 나오는 각 캐릭터들마다 삶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재훈이라는 인물은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남자. 수진이라는 인물은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인물. 그리고 진아라는 인물은 머나먼 타국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역할들인데, 그래서 연기할 때 임했던 태도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이병헌 씨는 이제 좀 전에 그런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남자를 연기하기 위해서 중점을 둔 부분. 글쎄요. 가장 중요하게, 재훈이라는 인물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재훈이 그런 벼랑 끝에 선 상황에서 사실 의도하지 않았었는데 문득 자기가 자기를 그제서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집에서 식구들은 다 호주에 보내놓고 늘상 똑같이 집에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문득 그 상황이 되니까 2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떠올리지 않았던 가족을 생각하게 돼요. 그 가족을 그 상황에서 떠올린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되게 이렇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리고 영화는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 거고요. 공효진 씨는 어떻습니까? 이 수진을 연기할 때 임하는 태도. 수진, 미싱을 막 끝나고, 이제 호주에서 거의 다 촬영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시나리오 선택한 이유가 아주 평범한, 그동안 좀 독특한 영화의 캐릭터들을 많았죠. 선호했던 예. 것 같아요. 근데 평범해서 너무 좋았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저한테 아주 평범한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는 엄마고, 어떻게 보면 조금 고상한 어떤 취미와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바이올린이나 악기를 하는 여자, 저한테 조금 생소한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뭐 의상이나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지금까지 저랑은 달리 조금 더 얌전하고 고상하고 좀 여성스러운 스타일. 그리고, 글쎄 뭘 영어랑 뭐 바이올린 배우다가 끝났죠, 뭐. 아니면 이제 잠깐 포기했던 꿈을 다시 도전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역할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자도 어렸을 때 내내 전공을 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결혼하면서, 출산하면서 이제. 잠깐 놨던. 예. 잠깐 놓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제 더 이상 노력하는 게 매일매일 노력하는 게 힘들어. 원래 악기라는 게 그렇게,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매일매일 그쵸, 연습하지 연마다 않으면 하면. 녹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그냥 다 그만두고 이제 엄마로서 부인으로서의 삶을 택한 여자인데, 호주 가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리고 또 이렇게 남편과가 아닌 독립된 어떤 입장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악기를 다시 든 여잔데요. 그런 저를 볼 땐 재우는 이상한 거죠. 왜 그만뒀던 모든 걸. 어쨌든
뭐랄까, 좀, 엄마가 되고 나서 다시 아마 시작하지 않으려던 일을 시작한, 그래서 영화에서는 뭔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거창하게 표현됐지만 아주 평범해요, 사실. 네. 근데 지금도 놀라운 게 공효진 씨는 얘기할 때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소희 씨. 소희 씨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많은 일을 겪는 역할인데 좀 준비하신 게 있나요? 이 역할을 위해서? 지나는 2년 동안 또 호주에서 열심히 정말 쉬지 않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을 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여지기에도 주근깨를 좀 더 그려 보았다던가, 네. 그리고 호주에서 혼자 정말 힘들게 지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좀 호주가 낯설지만 어느 정도 참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또 많이 함께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외관상으로 보이는 면에도 신경을 많이 쓴 우리 소희 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호주입니다. 호주. 영상 함께 보시죠. Yeah, the 380. Thank you. No worries. 이 짧은 영상에도 뭔가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인데 호주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감독님, 호주 로케이션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하버브리지가 10년 이상 동안 영화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간 촬영 중에. 근데 이번에 또 하버브리지에서 촬영을 하셨는데 좀 말씀을 해주시죠. 호주 촬영 어떠셨는지. 뭐 영화는 로케이션 관련해서 다 미리 사전 컨펌을 받고 잘 받아주셨어요, 저희 제작진께서.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서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였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호주 집 동네 촬영이, 호주 분들은 이렇게 시끄럽게 남이 와서 촬영하고 이런 거에 되게 관심도 없고,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여성 감독이 영화를 찍으러 왔다고 하니까, 호주에서도 그런 일은 잘 없다. 그러면 너네 지디하게 하라고 하고 그 동네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해요. 예. 또 응원을 해주시고. 근데 왜 호주였나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게 좀 궁금해요. 호주는 그냥 제가 일 때문에 출장을 굉장히 자주 가던 나라였었고, 제가 좋았던 거는 계절이 반대라는 게 사실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의 대비가 그게 저한테는 북반구와 남반구, 예, 대비를 좀 보여주고 싶으셨다. 사실 그 최근에 아마 대한민국 배우 중에서 가장 여러 나라에서 촬영하는 배우가 이병헌 씨일 것 같은데요. 호주 촬영은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해외 로케이션을 가다 보면 그 여기서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되게 빠듯하고 타이트한 스케줄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제가 이 영화에 막 정말 거의 대부분 씬에 나오니까 감독님하고 저하고는 거의 같이 매일 촬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의 어떤 풍광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길 새도 없이 매일매일 촬영했던 것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전혀 없겠구나. 자연이 있고. 그렇죠. 정말 이거 정말 되게 이렇게 쉬는 느낌으로 오래간만에 호주에 가서 좀 쉬면서 촬영하고 이러면 되겠구나 했는데 어떤 영화보다도 힘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드라마보다 더 약간 좀 타이트한 그런 스케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예상도 못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정말로 막 매일매일 너무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상합니다. 아까 처음에 대답 시작이 좋았어요로 시작을 하셨는데 아니, 호주는 좋았다, 이거죠. 호주는 좋은데,
그런 힘든 촬영 일정이 반면에 저희가 너무 촬영이 띄엄띄엄이어서 선배님이 더 나만 만날 나간다. 근데 그 와중에 또 테니스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테니스장에서 만나 오래간만이다 하고 같이 테니스 치고 아, 대단합니다. 호주는 좋았으나 드라마만큼 타이트한 촬영을 선보여주신 이병헌 씨의 대답이었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왜 2017년 최고의 웰메이드 감성 드라마라는 수식어가 붙는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